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태 진실 토크의 현장입니다. 우리 사회 부정부패 비리와 각종 사회적 이슈를 진단해보고 그 대책을 말해보는 진실 토크. 오늘은 서울시청 서부광장에 마련된 규탄대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는 정신장애인 인권유린과 불법 진료 행위 서울시 박원순 시장 규탄대회가 벌어졌습니다. 정신장애인 인권유린과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이 사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6명을 모셔서 함께 나누면서 과연 그 실상은 무엇이고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유린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함께 진단해 보면서 그 대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일일이 소개해 올립니다.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회장이신 최한식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박수 쳐주세요. 사단법인 대한의료기관협회 사무총장 홍상표 총장님 나와 계십니다. 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겸 경기도의료원 원장이셨던 윤배정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용인정신병원 노조위원장이신 공현식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서울시립 용인정신병원 피해가족 김명선 가족이 나와 계십니다. 네, 이상 6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분들을 통해서 과연 용인정신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울시가 왜 이런 짓을 하면서 정신장애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직접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그 진단과 함께 대책도 마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사태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오늘 집회를 주도하셨던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회장님이신 최한식 회장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유를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저는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최한식 회장입니다. 사실 용인정신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그 우리 환우들이 진정서가 협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러냐, 우리 장애인들은, 정신장애인들은 치료받는 것이 용인병원에서 치료를 하든 서울의료원에서 치료를 하든 어디서 치료를 하든 우리는 질 좋은 치료만 받으면 됩니다. 행정적인 문제는 우리는 관여 안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는 서울의료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아무런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의료원이 정신병원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운영만 되면 오늘 이런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10월 15일 날 용인병원 현장을 제가 점검하러 갔습니다. 저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무국장하고 지금 오늘 사회 보신 우리 김원태 우리 자문위원하고 제가 같이 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전에 병원에 갔을 때는 용인정신병원 안에 정신병원이 3개가 있습니다. 용인정신병원, 서울시립정신병원, 경기도 구리정신병원 3개 병원이 똑같이 운영이 돼가지고 어느 병원에 들어가든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눈망울이 총망총망하면서 그 얼굴에 웃음이 있고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15일날 오후 2시 30분경에 용인병원에 도착해서 그 병원을 방문했을 때 저는 참담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간 입구에 용역경비인지 사설경비인지 정신질환자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출입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왔다고 했더니 적으래요, 성함을. 그럼 왜 왔느냐, 병원이 이런 일 있어서 원장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원장은 안 계신다. 그러면 그 다음 책임자 누구냐, 누군데 전심 식사로 가서 아직 안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총무과의 젊은 직원이 한 분 나와서 우리를 맞아줬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병원 현장에 돌아가는 사항을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인수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자기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저기 있는 저 환우들은 뭐냐 그랬더니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 환우들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운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를 아무 데서나 피워도 되느냐 했더니 그 환우들이 우리가 갔더니 한 죽을 다 때려 모아놓고 나가려는 사람 못 나가더라고. 거기서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고 못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안 피우는 사람도. 그러면 담배가 인체 해롭다는 건 다 아는데 왜 안 피우는 사람하고 피우는 사람하고 같이 몰아이어가지고 그곳에서 담배 연기가 진동을 하도록 합니까? 그러고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있어요. 우리 정의장인들이 하는 그 재활 프로그램이. 그럼 나도 자식이 정신질환자를 앓고 있고 병원에 수시로 입원하고 하는데 이런 꼴을 보니까 정말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정말 골기라도 해서 집회라도 해서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한 내 마음의 울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부랴 여러분들에게 이 집회를 하겠다고 소식을 전하고 모아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자진해서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우리 정신장애인들 정말 기본 행복권을 찾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정신보험가족협회는 여러분들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서 복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시 매니페스토가 소통인데 이번 사태는 환자와 소통도 없었고 우리 근로자와의 소통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대화를 했고 조금이라도 협상을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을 텐데 공문서 형식의 그날 당일날 벼락치기로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자분은 환자분 나름대로 근로자는 근로자 나름대로 지금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장애인 환경 고용됐던 환경비화원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버시 그 직원이라서 7명. 생각한. 네, 그 모두 다 해고가 됐습니까? 예, 해고가 됐고 물론 직원들은 몇 명이나 해고됐습니까? 그 정규직으로 83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었고 서울시 정책과장 박유미 과장이랑도 저희 근로자 대표하고도 계속 이야기가 오가는 중인데도 네.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만 협상하자 이렇게 나섰고 제가 원해서 전화할 때나 공문서를 보낼 때는 아무 답변이 없고 그냥 자기네들 필요해서 공문서 형식상만 차리는 이런 형식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아니라 공지 뭐 이런 가벌관계 이런 형식뿐인 계약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거의 엄청난 갑질 횡포를 했다고 보면 맞습니까? 명확하게 그리고 분노할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돌라치면은 우리 장애인들, 정신질환 환우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제가 한데 말이죠. 우리 대한정신보건 정신의료기관협회 홍상표 사무총장님께서는 이렇게 인터벌을 두면서 우리 정신질환 환우들을 브레이크 진료를 만들어도 되는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일단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그렇게 12조부터 국민이 인권을 가진다. 그리고 그 인권은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즉 국민으로서 인권을 갖고 태어나지만은 국가는 그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가는 그 인권을 어떻게 보장하여야 하느냐라는 것은 의료법, 또 정신병원 같으면은 정신보건법, 여기에서 각종 그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또 헌법에서도 국민은 무슨 이유든지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도로부터 차별을 양산하고 있어요. 오히려 국가가. 아까 우리 협회 규탄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10대 부분이라든지 진료비라든지 이런 데서 확연하게 차별을 유도를 하면서도 책임은 병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는 공무원들이 그러한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개정을 요구하고 신설을 요구하고 하는데 공무원들의 자세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도 법을 만들고 또 법에 의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하는 이런 면에서 원래 공립병원이라는 것은 이제 위탁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런데 그 위탁 법이 지방재정법이라는 게 이전에 있었는데, 이 위탁병원을 할 때에는 병원 운영하시는 분이 땅을 제공을 합니다. 땅을 기부 체납을 하면은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서 건물을 줘요. 그래서 시립병원 또는 도립병원이 생기게 되고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소위 갑질한다라는 이런 행태가 나온 결과가 이번에 서울시 용인정신병원 사태라고 봅니다. 결국 공무원들은 타협하고 대화로 풀고 어떻게든 해서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가족들이나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종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전부터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날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고, 환자들이 또 가족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종사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해고당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있어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법을 악용한 이러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홍상표 사무총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서울 시립 용인정신병원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황당하고 놀란 분들이 가족들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김명선 피해 가족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저는 우리 형제가요, 서울 시립 용인정신병원에 30년 동안을 입원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을 옮기라고 이런 횡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서울시의 복지제도가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 환자가 가고 싶은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안락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원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행정적으로요, 예? 은원도 해지도 않고 그냥 갑질로 아까 자꾸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우리 국민은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예? 그런 복지 제도가 아직도 말로만 하지 발로 뛰는 행정에 대한 공무원이 복지 문화가 아직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책상에 앉아서 결제만 하고 도장만 찍고 하지 말고 우리 복지부 진짜 장관님, 서울시장님, 서울시의원님, 관내 자치구 25개 자치구에 계시는
구청장님을 시작을 해서 복지부 담당 직원님들이 진짜 그 실태를 현장에 가서 어떠한 건지 보고 업무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빨이 다 썩어서요, 음식을 딱딱한 거를 못 먹고 있어요. 복지제도 혜택을 65세 이상 고령 그런 사람만 혜택을 주지 말고 평준화하게 소통할 수 있게끔 정신질환 환자들한테도 진짜 그런 혜택을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로 복지 정책 문화가 제대로 돼야 되며 정신적인 건강법도 국회의원들이 진짜 법 처리를 잘 통과해서 여기 시청 앞에 우리 보호자들이 왜 와서 시위를 하는 겁니까?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의 이러한 고통을 헤아려야 됩니다. 행사 지원에 돈 쏟지 마세요. 이거 다 국민들의 피입니다. 이런 세금을 올리지 마시란 얘기예요. 세금 올려갖고 엉뚱한데 돈 쓰지 말고 말로만 복지 세금 60% 올려놨죠? 그러면 돈을 제대로 쓰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장님? 시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지부 장관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 지금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아십니까? 보호자들은 더 말도 못합니다.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이웃이 내 가족이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이웃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헤아리다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져서 밥도 못 먹고 전화 한 통 오면은 진짜 그날은 밤에 잠도 못 잘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런 무참한 행정 업무를 진짜 보호자랑 존중을 해주면서 간내 근무하는 병원 직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으니 너무 황당합니다.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게 무슨 뜻이 아십니까? 법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공무원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명선 피해 가족의 절절한 말씀이었고 정말 예리하고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지적과 날카로운 말씀을 다 듣고 좀 뭔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홍상표 사무총장님, 우리 그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해있는 병동에는 이 정신질환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그 치과라든지 많은 복합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나요? 네, 사실 뭐 정신질환이 아니라도 보통 사람들에게는 각종 여러 가지 질병이 복합 질병이 있죠. 그 정신 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도 치과, 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다른 복합 상병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타 진료과와 협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이번 사태를 보면은 전혀 그런 것도 뭐 개의치 않고 막 점령군 행세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실 정신과 이외에 내과라든지 뭐 가정의학과라든지 이런 그 외과 진료가 설치된 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로 다른 교통수단을 통해서 외부로 진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용인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등 뭐 여러 그 과가 있어서 진료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의료법의 그 위반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용인시로부터 그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지금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 시정명령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말이죠.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에 그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건 참 우스운 일 아닙니까? 서울시가 이 불법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위탁 관계 뭐 내용 계약서 내용상의 어떤 근거를 들어서 그러한 그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하는 거로 보는데 1차적으로는 환자들이 병원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병원은 치료를 하는 곳이고요. 거기에 종사자들은 열심히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한을 하고 어떤 시정 명령을 내려서 그 진료를 방해하고 한다는 것은 이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황당한데요. 지금 여러분은 세계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스트림을 통해서 세종TV를 통해서 방송되는 김원태 진실 토크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원태 진실 토크는 오늘 정신장애인 인권유린과 불법 부정 진료행위 서울시 박원순 시장 규탄대회 현장 서울시청 옆에 마련된 광화문 서부광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절절한 말씀들이 많고 지금 서울시 행정이랄지 박원순 서울시장의 묘한 그런 아리송한 행정에 대한 그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우리 장애인 홍상표 총장님한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을 때 병동에 있는 우리 정신질환 환우들이 상당한 동요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질환 자체가 악화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까? 정신질환이 아닌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어떤 직업이 바뀌었다거나 근무 환경이 바뀌었을 때에 또는 새로운 부서로 발령이 났을 때에 그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 큽니다. 더군다나 정신질환으로 입원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황당한 경우를 겪게 됐을 때에는 그 충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한마디로 인권유린을 당한 건데요. 서울시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행위일 것이라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원장을 신경과 전문의를 앉혔어요. 정신과 전문의들이 이 치료를 담당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 전문의가 이제 신경정신과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신경정신의학과에서 과가 통합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 20년 정도 됐을까요? 그때 의료법이 바뀌면서 이제 신경과와 정신과를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과는 어떤 과를 주로 질병을 진료하냐면은 치매, 알츠하이머 뭐 이런 중점적으로 이런 노인성 질환, 일본에서는 인지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질환을 주로 보게 되고요. 정신과에서는 이제 정신 질환, 그러니까 조현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하는 이런 질병을 돌보게 되는데 신경과 의사들이 와서 정신병원에 진료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치매 또는 뭐 F00 내지는 F03 코드라고 불리는 이 치매 종류 이외에는 정신과 의사가 정신 질환자들을 진료할 수가 없습니다. 네,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그 이유를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비인후과 전문이랄지 치과 전문이랄지 무슨 소아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도 그 자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정신질환은 정신과 전문의만이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은 선상에서 봐도 되겠습니까? 네. 정신과 전문의를 안 앉히고 예. 신경과를 앉혔다는 얘기는 마찬가지 행위로 봐도 예, 그렇습니다. 그 진료를 그럼 누가 하죠? 정신병원에 정신과 전문의가 계셔야지 신경과 의사가 오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네, 참 아리송합니다. 네, 우리 공현식 위원장님, 병원에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와서 혀를 차고 갔다는 얘기를 전해 듣는데 어떤 사연입니까? 근로감독관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 고용승계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오갔고요.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다 보니까 말씀이 나눴습니다.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3명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서울시에서 받았으니까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 법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건 아니었지만 진행 방향이 그렇도록 그렇게 가는 게 옳다라고만 얘기했고 저희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서울시
서울시 의료원 용인정신병원 유지재단 대표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하세요. 지금 서울시만 비판하려고 온 게 아니고 용인정신병원 의료법인 유지재단 서울시 의료원 소통하시고 근로자 환자 세 분이든 네 분이든 4개 단체 대표가 모여서 소통 좀 하셔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고용 문제, 승계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일들이 사전 예고 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도 하시고 경기도 의료원 원장님도 하셔서 일선 업무에 대해서는 뭐 대단히 전문가이십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이렇게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정행위가 이어지면서 우리 정신장애인, 정신질환 환우들이 인권이 유린이 당하고 진료권이 침해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법에 근거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상식의 범주를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법의 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 해석에 의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결론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첨언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존경하는 한국정신가족협회 회장님, 최 회장님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이 자리에 썼습니다. 참으로 제 입장에서는 참담한 심정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규탄대회가 직간접적으로 본의 아니게 원인 제공자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한 게 아니라는 자괴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1985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 보건과장 및 국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1987년 서울시에서는 경기도 지역에 서울시립정신병원, 다시 말해서 대감, 용인, 충령, 고양 4군데를 경기도 지역에다가 건립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경기도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부의 분위기는 왜 서울시립정신병원을 경기도에서 뱉느냐 반대했지만 저는 전문가로서 또 의료행정의 전문가로서 이것은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수용해서 협조해줘야 된다고 해서 시작한 게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15일자로 서울시 정신병원이 무식탁 계약이 종료함에 따라서 오늘의 사태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신질환자는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그리고 원인 제공자인 저로서는 여러분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눈물을 먹으면서 엎드려 사과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이 참 굴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정신의료기관을 운영을 포기한 근거가 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의식탁 계약이라는 게 뭐 3년간 이렇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제2탁 주고 제2탁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행태는 법적으로 2번의 공고 모집을 거쳐서 응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들어서 벼락따지로 서울의료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서울의료원에 위탁을 준 것도 자의적 해석으로 보면 뭐 서울시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인시가 했든 서울의료원이 했든 환자 입장에서 환자의 치료 권리가 확보가 되고 치료 환경이 월등 좋으면 시비 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서울의료원은 정신 전문 진료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방의료원법에서 서울시의 혈세를 갖고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아니 수탁받아가지고 인건비 쓰고 인건비 적자 나고 운영비 적자 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환자를 전원 조치를 하는 걸 목표로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기만행위입니다. 우리 저기 정신질환자들은 어디를 가서 치료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서울시는 서울시립정신병원 운영을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적극적 해명이 없으면 우리 저기 정신질환 가족 협회에 큰 저항이 부딪히지 않을까 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역사적인 사실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그 서울시가 급히 수탁자를 변경해서 그 무연고 행여 정신질환자들을 급히 이송을 하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일입니까?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정신질환 서울시립정신병원 운영을 포기한 게 아니라면 또 서울 민간병원이 아니고 시립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보호 환자, 무연고 환자의 우선 치료를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것이 서울시립병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전원 조치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서울시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 윤배중 전 경기도 의료원장님이시고 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서울시립 용인정신병원이 경기도에 들어올 때부터 역사적인 증언을 해주셨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언가 서울시가 나름대로 어떤 다른 그 꼼수, 셈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런 일련의 사태가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 가족협회에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규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최한식 회장님께서 한번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주시죠. 정말 서울의료원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왜 환자들을 다른 데로 이송을 시키느냐, 이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병원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려면 더 좋은 시스템을 갖고 계획을 갖고 병원을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킨다는 것은 서울시가 용인정신병원, 서울시립정신병원을 모든 환자를 내보내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 특수한 병들을 집중 치료하는 시설이 병원이 없습니다. 지금 에이즈 환자라든가 메르스와 같은 이런 그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그 환자들을 어느 한 병원에 집중적으로 수용해서 치료할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장치를 용인병원 안에 하지 않겠나, 그러한 꼼수를 뜨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제가 붕괴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정신장애인들을 정신질환 환자들이 치료받기는 병원에 이런 시스템을 갖다 여면 어떻게 하나, 저는 지금 굉장히 염려스럽고 정말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우리 정신장애인들과 가족들 570만 우리 가족들은 함께 힘을 모아 이것을 저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용인정신병원, 정말 저는 용인정신병원에서 운영을 하든 서울시립정신병원에서 서울시립병원에서 운영을 하든 우리 정신장애인들의 질 좋은 환경과 치료만 있으면 누가 운영을 하든 그게는 우리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질 좋은 치료, 용인정신, 서울병원 다 잘 되도록 바라는 것뿐입니다. 우리 정신장애인들 치료만 잘해 주십시오. 빨리 회복되도록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한식 중앙회장님께서 간절한 바람을 담아주셨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김원태 진실 토크 서울시청 서부광장에 마련된
정신장애인 인권유린 및 부정불법 진료행위 서울시장 규탄대회 현장에서 하는 자유생방송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시간 시간이 흘렀는데요. 오늘 저쪽 공연식 위원장님부터 끝맺음 말씀을 한 번씩 듣고 마지막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공연식 위원장님 마이크 받아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 있는 상태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고 환자분 입장에서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칠 대로 지쳤고 그만하고 싶고 진짜 마지막이고 싶고 제발 좋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쉽지만은 않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통스러운 말씀이셨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어서 홍상표 사무총장님. 네, 오늘 규탄대회를 계기로 여러분들 꼭 승리하셔서 이전에 좋은 치료를 받고 함께 병원 관계자, 종사자, 가족, 환우들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은 가족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꼭 승리하셔서 저는 정신의료기관 협회 입장에서 볼 때 전국적으로 이러한 일이 번질까 봐 사실 걱정이 큽니다. 꼭 이기셔야 됩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윤배중 원장님. 오늘 규탄대회를 보면서 불행 중 다행인 것은 2001년 존경하는 최한식 회장님과 앞에 계신 전임 용인정신병원 이승준 이사장님하고 연계해서 환자 인권 선언이라는 걸 선포한 지 벌써 10여 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그 당시 주장했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주체적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보고 정신 환우들과 그 가족들이 주체가 돼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 뭉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당시의 공무원들은 이 주체적 결의에 대해서 적극적 지원과 후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한 선언문이 기회쟁장한데 오늘의 사태를 맞이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여러분의 시작으로 시작은 미미했지만 그 끝은 장대하리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의 격려의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하신 말씀했고요. 역사적인 증언이셨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최한식 대한정신보건 가족협회 회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규탄대회를 모이게 된 건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 정신적으로 아픈 환우도 있고 자식을 가진 부모들도 있고 저 자신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가족입니다. 우리 정신장애인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규탄대회라는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자신들이 아프고 고달프고 부모들이 어렵지만 참고 인내하며 왔습니다. 제가 이 규탄대회를 시작한 것은 정말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저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정신장애인들과 가족도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자 서울시 광장에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규탄대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규탄대회가 다시는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규탄대회 없이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정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장애를 갖고 있는 모든 장애들이 국가에서 받는 혜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신장애인들은 국가에서 받는 혜택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은 정말 묵묵하게 어렵지만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료까지 받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러한 서울시의 행정을 제가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어렵지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규탄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고 수고 많았습니다. 서울시장하고 면담 신청을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흥분하면 다 서울시로 쳐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그런 행동하지 마시고 오늘 조용하게 이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 정말 정신장애인들은 정말 질서정연하게 시위를 해도 정말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모범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무사히 돌아가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럽죠? 오늘 김원태 진실 토크 서울시청 서부광장 여러분들 규탄대회와 함께 했습니다. 자유토론, 현장토론, 긴급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생방송 김원태 진실 토크였습니다. 이번 사태가 비인간적인 인권유린 사태를 빚어낸 이번 사태가 앞으로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고 우리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이 보다 확실하게 지켜지고 고통을 받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400여 명의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한 생방송 김원태 진실토론 오늘 여기서 모두 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